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으로부터 쉬는 시간 동안 잘 쉬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세션은 빅레이크와 데이터 플렉스로 데이터 메쉬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김하재입니다. 앞서 세션에서 이제 퀴즈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세션 같은 경우는 퀴즈는 없고요. 이제 좋은 품질의 질문 같은 걸 좀 해주시면 저희 구글 내부에서 선별을 해서 좋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약 5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빅레이크, 데이터 플렉스, 데이터 메쉬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빅데이터 또 데이터 관리, 분석에 관련된 토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많은 기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각의 환경, 도메인에서 발생하는 이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고 잘 분석을 해서 처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에 적시에 사용하는 것을 많은 기업이 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했거나 또는 사용을 하고 계실 거고요. 또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더 높은 성능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 환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대부분의 패러다임은 이 그림과 비슷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제 데이터의 생태계는 많이 커졌고 복잡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이 데이터 환경이 점점 다양해지고 분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렇게 하면서 폴리글랏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각각의 그 도메인, 워크로드에 맞춰서 선택되는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분석을 위해서 수집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각각의 도메인에서 더 세분화돼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마트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 일부는 심지어 온프레미스, 이게 IDC에서 구성이 돼도 사실 복잡한데요. 온프레미스 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에도 구성이 되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이 클라우드도 하나만 쓰면 좋겠지만 데이터를 관리하고 엔지니어나 아키텍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점점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이 분산 환경에 각각의 메타데이터, 보안, 거버넌스를 처리하는 고유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복잡성에서 오는 부분으로 이 IT팀이나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 역시 굉장히 엄청난 운영의 악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직면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전술적 사고와 전략적 사고인데요. 이 전술적 사고는 택티컬, 전략적 사고는 스트레지스트 해서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전술과 전략의 한자적 단어는 이 손자병법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손자병법이 아시다시피 전쟁에 관련된 병법서인데요. 최근에는 이 비즈니스에서 이 손자병법에 나왔던 이 전술과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즈니스가 전쟁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전술적 사고를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인 단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반면에 전략적 사고는 조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와 중장기적 달성 방법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 해오던 방식을 얘기해 볼까요? IT나 이제 데이터 마켓에서 이제 마주하는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이전 사람들, 이제 선배들, 이전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혁신 플랫폼에 또 다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쌓아 올려가며 해결을 해왔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제 중앙 저장소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지 못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를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 레이크를 또 채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복잡해지는 형태에 맞춰서 NoSQL도 나오고, 또 실시간 분석을 위한 스트리밍,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이런 복잡한 아키텍처로 데이터를 적시에 잘 관리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략적 사고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전략적 사고는 좀 장기적인 관점, 전술적 사고는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 드리븐 경영을 목표로 데이터를 강조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큰 아젠다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드리븐을 위해서는 더 빠르고 쉽게 셀프 서비스의 데이터 분석 환경과 확장성, 그리고 이제 짧은 대기 시간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니즈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술적인, 기술적인 이런 데이터 접근 방법도 필요하지만 전사적인 문화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훨씬 간단하고 잘 통합된 아키텍처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벌써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는데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중앙 집중식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이 데이터 레이크로서 이 데이터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중앙에 위치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왼쪽에는 이 데이터 생성이 되는 도메인, 데이터 생성 중심의 도메인 팀이 있고, 오른쪽에는 데이터 사용 중심의 도메인 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말해보면, 이제 비즈니스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팀이 왼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의 현업 부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서가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랜잭션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조금 적합한 예를 들자면 이커머스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커머스에서 판매 데이터, 제품 데이터, 구매 데이터 등이 정규화되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매하는 사람들의 각각 웹사이트에서 클릭하는 이 행동 데이터, 웹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제이슨 형태로 아마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될 텐데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ETL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로우 데이터로 저장하고 변형하고 어그리게이션하고 이런 각각의 도메인 팀에서 요구하는 형태에 맞춰서 데이터를 변형하고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복잡한 ETL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각각의 현업 부서에서 원하는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례로 단순 실적 분석부터 BI, 머신러닝 등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이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잘 처리하고 잘 저장해야 됩니다. 이 잘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마주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병목 현상인데요. 며칠 전에 추석이었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좀 추석이 짧다 보니까 차가 많아지면 밀리게 됩니다. 이런 병목이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요청하는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많은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하다 보면 이 병목 현상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메인 베이스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팀, 도메인 베이스의 데이터를 소비하는 팀, 그 사이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IT나 데이터 엔지니어 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생성팀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나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따라서 데이터 스키마가 새로 만들어진다거나 또 기존의 스키마가 변형되는 이런 과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팀은 이 데이터 스키마, 데이터를 만드는 팀으로부터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서,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 팀 입장에서 그냥 0과 1로 구성된 바이너리 데이터일 뿐이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이게 조금 제가 크게 얘기하긴 했지만 바이너리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가 가진 의미를 관리하면서 테이블을 구성하고 ETL 파이프라인, 잡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키마 변경 요건이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파이프라인도 다시 변경하고 테이블도 변경하고 잡도 수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또 반면에 데이터 소비팀에서는 분석 레포트나 머신러닝 등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데이터 추출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메인에 좀 무관한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도메인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람의 사용하는 텀이나 이 단어나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팀은 각종 회의나 또 운영, 장애 이런 거에도 불려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소비하는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면 이 데이터 소비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눈부실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분석 도구의 니즈에 맞춰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은까지 오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이 데이터를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변형하고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객과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보는 현상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병목과 카오스인데요. 이 데이터 병목은 앞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팀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중앙을 관리하는 그 데이터 팀이 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추출뿐만 아니라 데이터 변형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도 관리하면서 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도 죽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데이터 추출 요청을 하다 보면 기업 내에서 관리하는 티켓 시스템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요청을 할 텐데요. 이 티켓은 계속 쌓이게 되고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처리하다 보니까 데이터 추출은 나는 A를 요청했지만 이 데이터 팀이 도메인 지식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B를 주고, 그럼 다시 A를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팀 입장에서는 다음 사람을 처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틀렸다고 해서 인터셉트해서 다시 처리하고, 이러다 보면 일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점점점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기다리다 지쳐서 나 혼자 한다, 이 데이터를 혼자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바로 데이터 카오스, 데이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인데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병목 현상의 실증을 낸 분석가들이 이제 스스로 나 혼자 한다 형태로 갑니다. 부서에서 가장 관련이 높은 데이터, 내가 좀 손쉽게 데이터를 몰래 빼올 수 있는, 이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인 랩탑이나 컴퓨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익숙한 도구로 분석을 하게 되죠. 전사에서 강제로 쓰라고 하는 BI 도구나 이런 툴은 나는 힘들다,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재무본부장 주관하에 주간보고가 늘 있는데요. 내일 주간보고가 있는데 이 데이터 팀에 요청한 데이터는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이 본부장님한테 이번 주에도 또 깨지기 싫으니 제가 이제 재무 프로세스에 친한 사람을 통해서 데이터를 몰래 빼와서 저장을 합니다. BI 툴은 어려우니까 엑셀로 편하게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들고 갑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레포트를 들고 갔으니까 본부장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막상 시작하니 이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 숫자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숫자가 다르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의 숫자도 다릅니다. 이건 결국은 누군가 틀린 건데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데이터를 본인이 일종의 취하기 쉬운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 레포트 회의에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카오스는 데이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민감한 데이터를 개인 PC에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 개인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적이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화에서 처리되는 이 데이터는 여러 데이터를 조인하고 복잡한 수식과 조건문이 걸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개인이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이것들이 누락될 수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의 현상을 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데이터 메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메시의 이 데이터 프로덕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제품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도메인별로 크로스 펑셔널하게 팀을 구성합니다. 이 도메인별로라고 하니까 마치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MSA의 좀 연장선상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제품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상으로 만든 이 은행, OX 은행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앙팀에서는 데이터 상호, 운영성 및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전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규격의 데이터 제품이나 데이터 카탈로그 등 이 거버넌스 영역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고 정의합니다. 이를 기반화해서 각 도메인 팀에서 데이터 제품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도메인 팀을 보시면 비즈니스 오너, SRE, 데이터 분석가, 엔지니어, 프로덕트 오너 등 이 도메인을 잘 이해하는 사람과 IT를 잘 아는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도메인 팀에서 이 제품을, 이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 제품을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 소비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데 더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IT 기술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도메인 팀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각 도메인 팀에서 데이터 제품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거버넌스, 이 전사 거버넌스 하에 연합적인 거버넌스 하에 운영이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복잡하죠. 계정계, 정보계, 대외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수신, 여신, 외환, 보증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도메인 지식과 또 IT, 인프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팀을 꾸려간다면 더 빠르고 쉽게 데이터 분석을 용이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OX은행의 예가 데이터 메쉬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을 현대화하는 방법은 이 중앙 집중식 데이터 레이크와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메쉬로 조금씩 변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이 두 가지의 모델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메쉬는 이 중앙 집중식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문제를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좋은 점은 데이터가 여전히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고 상주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메인 부서의 역할이 높아집니다. 또 이제 파이프라인 생성이나 데이터를 소비하는 인터페이스, 데이터 제품 이런 결정은 각각의 도메인 팀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 표준화된 거버넌스 하에서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데이터 플랫폼에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이 있었는데 이 이노베이션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메쉬라는 내용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네 가지 빌딩 블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네 가지 빌딩 블록은 도메인 중심으로 도메인을 지향한 분산 데이터 방식입니다. 탈중앙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메인 중심으로 기존의 중앙 집중식된 데이터 형태에서 벗어나서 도메인 중심의 데이터를 소유권을 나누고 가져가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 대응, 또 이제 비즈니스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이걸 더 빠르게 대응하고 확장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조금씩 나눠주고 탈중앙화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메인을 나누는 것은 MSA와 마찬가지로 바운디드 컨텍스트 같은 형태의 이 도메인 경계를 이용해서 나누는 것이 좋고요. 중앙 집중식에서 발생하는 병목 이슈를 제거하고 또 에코시스템을 확장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으로서의 데이터입니다. 이 두 번째 빌딩 블록을 보시면 데이터를 제품으로서 다룬다. 아까도 이제 데이터 프로덕트 관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제품으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좀 잘 모르는 형태로 데이터를 취급했다면 잘 알고 이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를 쉽게 찾고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사일로를 타파하고
또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품으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완제품, 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빌딩 블록은 이 셀프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이 도메인 팀이 이 데이터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모니터링, 이제 배포, 구축 등 IT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게 결코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화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추상화된 플랫폼으로 쉽게, 빠르게, 자율적으로 데이터 제품을 만들고 생성하고 관리하고 또 상호 운용 가능한 형태의 안전한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연합 거버넌스, 이 빌딩 블록의 연합 컴퓨팅 거버넌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전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각 도메인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표준화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데이터 제품이 각각의 별도의 규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규격 하에 품질을 유지하며 손쉽게 다른 도메인, 다른 팀과의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페더레이트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시는 전사 상호 운영성 표준을 따르는 생태계로 동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이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조직 내에 이 역할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션에서 이 모든 제품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 시간이 적고 저도 이제 준비한 내용이 바로 빅레크와 데이터 플렉스로 이 두 가지 제품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시에서 추상화 플랫폼으로 손쉽게 구성하고 액세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글 클라우드의 특징으로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분리되어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앞서 세션에서 빅쿼리의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빅쿼리 아키텍처를 보시면 스토리지와 컴퓨팅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클라우드의 큰 특징이 이 스토리지 레이어와 컴퓨팅 레이어가 분리된 형태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단어가 좀 이제 저희한테는 약간 올드스쿨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는 컴퓨팅 레이어, 이렇게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활한 데이터 액세스 및 공유하는 이 데이터 패브릭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입니다. 앞서 빅쿼리 아키텍처를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빅쿼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빅쿼리 구글 클라우드의 서버리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빅쿼리는 구글 클라우드의 모든 기술의 총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질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세션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저는 이 스토리지 레이어와 컴퓨팅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토리지 레이어, 콜로서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또 이걸 처리하는 컴퓨팅 레이어의 드레멜이 굉장히 빠르게 분리되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분리된 스토리지 레이어와 컴퓨팅 레이어는 필요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이는 값비싼 컴퓨팅 리소스를 항상 가동한 상태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유연성과 비용, 우위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결합되어 있는 이 노드 형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제 MPP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그런 시스템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빅쿼리 스토리지를 API 형태로 조금 더 변형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쿼리 스토리지 API로 빅쿼리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스토리지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에 빅쿼리 스토리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빅쿼리를 이용해서 SQL로 접근을 해야 했다면 이제 스토리지를 API화해서 쉽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스토리지 병목 이슈도 제거할 수 있고 동시에 빅쿼리 SQL 엔진 말고 나는 아파치 스팍이 좋다. 이렇다면 아파치 스팍에서 빅쿼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데이터를 아파치 에로 포맷으로
오픈소스 컴퓨팅 엔진에서 손쉽게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읽기에 최적화된 스토리지와 쓰기에 최적화된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나 배치 DML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쿼리 기반으로 고성능의 데이터 프레임 실행이 가능한 환경인데요.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빅레이크입니다. 빅레이크는 스토리지 레이어에 빅쿼리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액세스 및 컨트롤하는 형태가 이 빅레이크 API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각각의 데이터는 단일 복사본, 이동 없이 빅레이크를 통해서 직접 액세스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럼 스캐너로 동작하는 이 벡터라이즈 런타임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보안 조건을 처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빅쿼리 테이블처럼 빅레이크 테이블도 활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빅쿼리의 스토리지와 컴퓨팅 레이어가 분리되어 사용된 것처럼 아파치 에로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아마존 S3,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에 저장되어 있는 파케이, 제이슨 같은 데이터를 빅레이크 테이블로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빅쿼리 엔진 외에 다양한 오픈소스 엔진을 사용하면서 빅쿼리의 기능과 동일하게 파케이 같은 오픈 포맷을 여러 컴퓨팅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레이크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데이터 레이크를 통합하는 단순화한 형태의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다양한 유형 그리고 또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할 텐데요. 이 증가하는 이슈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멀티 클라우드로 복잡해지고 있는 이 데이터 액세스 제어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멀티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도 또 오픈 포맷도 동일한 형태의 세분화된 액세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액세스 컨트롤은 빅쿼리의 기능과 동일하게 정책 태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테이블, 행이 로우죠. 로우, 컬럼 레벨의 거버넌스도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민감 정보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마스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이따 설명드릴 이 데이터 플렉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권한, 거버넌스 같은 것도 관리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빅쿼리의 익스터널 테이블 같은 새로운 기능이 이제 레이크하우스 같은 빅레이크로 확장되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테이블을 빅쿼리의 테이블처럼 동등하게 처리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의 타입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 데이터 형태가 확장되어서 빅쿼리의 기능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태블러란 형태의 빅쿼리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데이터까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반정형 데이터까지 행과 열 수준의 액세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아마존 S3,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 등 저장되어 있는 파케이, 에이브로, 그리고 ORC 포맷의 데이터를 테이블로 관리 및 질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제 빅쿼리 옴니라는 기능으로 이제 아마존 S3나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의 액세스가 가능한데요. 이 빅레이크를 통해서 액세스를 통제하고 사용자가 직접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액세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킷 전체에 액세스 권한을 별도로 주거나 또 각각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IAM으로 키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복잡한 컴플라이언스나 거버넌스 이슈가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내 사용자 또는 이제 잘 운영 중인 파이프라인에도 이 액세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쿼리의 테이블처럼 이 빅레이크의 테이블을 질의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아파치 에로로 데이터를 오가는 형태에서도 동일한 이 폴리시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 이 주요 기능으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먼저 세분화 보안입니다. GCS에 저장되어 있는 파케이 파일을 빅레이크 테이블로 구성을 하는 이 내용인데요. 이 구성된 테이블은 커넥션 아이디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테이블을 생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파케이 파일들을 전부 다 빅레이크 테이블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최종 사용자에게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직접 액세스하는 권한을 주지 않고도 이 빅레이크의 테이블을 빅쿼리 테이블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정책 태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책 태그를 만들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태그를 만드는 것을 보시면 컨트리 부분인데요. 이 컨트리 부분은 민감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데이터 프록의 제프린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 봤을 때 이 컨트리 부분은 해시 처리가 되어서 기업 내의 컴플라이언스 이슈 같은 경우를 회피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제 멀티 컴퓨팅 분석입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 웨어하우스 전반에 위치한 단일 복사본,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단일 복사본을 유지하면서 일관된 보안 제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컴퓨팅 엔진 활용하시는데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난 스캐너를 이용한 벡터라이즈 런타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사용자 행 수준의 보안 조건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레이크에 적용된 정책을 아파치 에로 형식으로 동일하게 제공하여서 아파치 스팍 또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텐서플로우나 사이클론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데이터를 불러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 분석을 위한 거버넌스입니다. 이 빅쿼리 옴니라는 확장된 기능을 이용해서 구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애저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빅레이크 테이블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정책 태그를 설정해서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빅쿼리를 통해 단일 환경에서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쿼리 콘솔 화면에서 이 네 가지 형태의 데이터 셋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데이터도 테이블로 만들어졌고 빅쿼리 자체는 당연히 이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도 테이블로 만들 수 있고 아마존 S3의 데이터도 이 빅레이크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 동일한 빅쿼리 화면에서 쿼리를 날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시고 액세스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퍼포먼스 가속화 네 번째인데요. 빅레이크는 빅쿼리의 이 런타임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서 데이터 레이크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쿼리를 제공합니다. 이 성능 가속화를 활성화하려면 이 테이블에 바운디드 스테인리스를 설정합니다. 이 바운디드 스테인리스는 일관성 레벨 중에 하나인데 실행하는 쿼리는 이 런타임 하에서 자동으로 가속화가 되는데요. 여기 예를 보면 인터벌이 1시간인데요. 1시간 이 데이터가 1시간 동안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변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인터벌 1시간으로 줌으로써 일종의 데이터를 캐싱하여서 더 빠르게 쿼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터벌 설정을 하지 않고 매뉴얼하게도 당연히 이 데이터를 캐싱하여서 퍼포먼스 가속화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주요 유즈 케이스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레이크 간 상호 운영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추상화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랑 운영이 용이합니다. 또한 이제 동일한 이 세분화된 이 동일한 액세스 컨트롤과 거버넌스 정책으로 보안성 그리고 관리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확장된 데이터 레이크로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도 이 빅쿼리로 빅레이크로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석 ML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구글 클라우드의 분석 서비스들, 데이터 서비스들과 긴밀하게 통합되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빅쿼리는 당연히 이 빅레이크에 들어가 있어서 빅쿼리의 경험을 유지한 채 빅레이크 테이블을 생성하고 검색하고 쿼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수준의 액세스 정책도 당연히 활용하실 수 있고 이제 빅쿼리 옴니 그리고 이 바로 뒷장에서 설명드릴 애널리틱스 허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치 스팍, 하둡의 서비스인 이 데이터 프로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의 엔진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등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프레스토, 트리노 등
빅레이크 테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팅 엔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쿼리하고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프롬 메타스토어에서 이 테이블을 검색하고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뒤에 설명드릴 플렉스와 함께 더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밑에 이제 데이터 플렉스, 데이터 카탈로그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다양한 곳에 있고 관리되다 보니까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리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중앙에서 집중 시기의 정책, 거버넌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 플렉스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뒤에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레이크 테이블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 빅쿼리의 기능과 동일한데요. 애널리틱스 허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빅쿼리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일종의 데이터의 앱스토어,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된 기업, 이제 데이터를 올린 기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잘 만들고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 구하기 어렵다라면 이 애널리틱스 허브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손쉽게 가지고 와서 데이터 모델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객은 원하는 쿼리 엔진을 사용해서 물론 이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좋다, 다른 회사에서도 탐낼 데이터다 이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하면서 수익의 창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이제 빅쿼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애널리틱스 허브에서 공유하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별도의 복사범이 필요 없이 빅레이크를 통해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쿼리,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도 빅쿼리 머신러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빅레이크 테이블도 당연히 빅쿼리 ML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쿼리 SQL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하고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빅레이크 테이블도 역시 가능하고, 이 만들어진 모델은 빅레이크 테이블, 관리형 스토리지 테이블에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실무자는 부트스트랩된 모델을 발전시키고 인퍼런스를 위해서 빅쿼리로 가지고 와서 활용하시고 또 엔드포인트로 배포해서 실제 프로덕션에도 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레이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플렉스와 통합해서 활용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데요. 데이터 플렉스는 쉽게 말하면 이 분산 데이터 환경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그 테이블을 데이터 프롬 메타스토어나 빅쿼리 카탈로그에 저장을 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찾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레이크와 이 데이터 플렉스를 통합하면 다양한 오픈형 포맷, 스토리지, 클래스, 클라우드 및 여러 유즈 케이스를 안전하고 좋은 성능으로 셀프 서비스 분석 플랫폼 구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플렉스를 데이터 플렉스가 GCS를 스캔해서 빅레이크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기존 외부 테이블을 빅레이크 테이블로 일종의 변환해서 수동 오버헤드를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플렉스는 물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자동화된 데이터 관리와 이 대규모 분석을 강화하는 지능형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랑 상관없이 중앙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버넌스와 이 플랫폼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동이 필요 없고 거버넌스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 관리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컨트롤 플레인에서 데이터 소스 상관없이 데이터의 생명 주기, 보안, 거버넌스, 분류, 품질 관리 등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메시에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약간 빅레이크도 설명하고 데이터 플렉스도 설명하고 둘 다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레이크, 데이터 플렉스 이 두 가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빅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레이크를 통합하는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컬럼 레벨, 로우 레벨 시큐리티, 데이터 마스킹,
빅쿼리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아마존 S3,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 등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도 테이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된 형태의 스토리지 레이어,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쿼리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계승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플렉스는 자동으로 탐색해서 통합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해 줍니다. 대규모의 거버넌스도 가능하고 데이터 분류, 품질 관리, 데이터 리니지, 데이터 카탈로그 이런 기능들을 내장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생명주기 관리나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는 이런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레이크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쿼리에서도 질의할 수 있고 빅쿼리 업무를 통해서 아마존 S3,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레이크 테이블로 만들어서 오픈소스 엔진으로 분석을 하시거나 빅쿼리 엔진으로 분석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데이터 프로 스파크, 트리노, 프레스토 등 오픈소스 엔진으로 분석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통합적인 거버넌스,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리니지 등을 위해서 데이터 플렉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빅레이크와 데이터 플렉스를 가지고 데이터 메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다양한 사용 사례의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BI에 특화된 형태고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정형, 반정형, 정형 데이터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머신러닝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복잡한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운영하다 보면 데이터가 양쪽에 왔다 갔다 데이터를 이동하는 경우도 필요하고 그렇다 보면 데이터의 품질 관리, 데이터가 버전이 옛날 버전이 데이터 레이크에 있다거나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경우 등 운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염려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데이터 환경에서 거버넌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이제 데이터 메쉬 컨셉인데요. 이 분산된 오너십과 이 중앙 집중식된 거버넌스, 이 중앙 집중된 데이터 플랫폼이 아닙니다. 중앙 집중식의 거버넌스 그리고 손쉬운 데이터 접근과 탐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쉬는 아까 빌딩 블록으로 큰 특징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를 마치 제품처럼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제품이 잘 나와야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완제품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품질 인증 마크나 규격을 가이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도 제품으로서 잘 나올 수 있게 기업 내에 중앙에 관리하는 팀이 거버넌스 팀에서 가이드라인, 품질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규격, 가드레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표준화 정책을 세워서 그 규격 하에 만들어진 이 데이터 제품을 도메인 단위로 만들어서 여러 사용자가 또 요구사항에 맞춰서 SLA를 정의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바로 데이터 메쉬고요. 데이터를 생성하는 비즈니스 도메인의 담당자가 각각 붙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에서는 중앙화된 팀이 있고 이 중앙화된 팀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레이크를 관리하고 파이프라인도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모든 타입의 생성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팀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나 데이터 사일로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각 도메인이 데이터를 소유를 하고자 하는 이 니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제품을 만들고 각각의 데이터 제품을 만들 때 표준화된 형태를 만들어서 그 거버넌스 하에서 이 데이터 제품을 만들고 이 권한이 분산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 도메인에 맞춰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생성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분산되는 만큼 데이터를 탐색하고 각 담당자가 데이터를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메쉬에서
이 데이터가 분산되는 만큼 사실은 데이터를 접근하거나 탐색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집니다. 좀 이따 뒤에서 그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만든 데이터 메시 아키텍처를 위해서는 이 분산된 데이터가 잘 접근하고 탐색하고 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플랫폼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플렉스로 이 데이터 메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렉스 하에서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첫 번째 쿼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이 시간을 단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플렉스를 통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나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메타 정보를 쉽게 탐색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이 분석의 첫 번째 쿼리가 도는 데까지 기존에는 뭐 데이터를 이동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정제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IT팀에 요청하고 기다리고 또 IT팀은 또 도메인팀에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 이제 필요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탐색하고 내 환경에 이 쿼리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단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된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인 보안과 거버넌스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데이터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프로, 데이터 플로우, 빅쿼리 이런 기능과 바로 통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뭐 빅레이크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 플렉스에서는 이 논리적인 데이터 구성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는 아까 빅레이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빅쿼리 스토리지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빅레이크 테이블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또 동시에 빅레이크 테이블을 만들면서 각각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 위치를 이 어셋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 자체를 논리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 논리적으로 만들 때 큰 개념으로는 도메인이란 개념이 존재하고요. 그 도메인 하위에 이 레이크가 존재합니다. 여기 이 그림의 장표를 보시면 이제 세일즈 도메인의 레이크인데요. 이 레이크는 존이라는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존은 뭐 클라우드에 흔히 말하는 그 존과는 좀 다른 이 데이터의 존이고요. 여기서 존을 보시면 로우 데이터, 그리고 오프라인 세일즈 데이터, 온라인 세일즈 데이터, 뭐 큐레이티드 데이터 이런 형태로 이 존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하위에 어셋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 구성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접근하면서 또 보안 제어, 또 이제 재무 거버넌스 등이 가능합니다. 또 중앙 집중식의 보안 거버넌스가 가능한데요. 앞서 데이터 메시는 소유권이 분산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 제품을 잘 감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포함해서 데이터 사일로나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 이 분산된 데이터 형태의 거버넌스,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등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데이터 플렉스가 가능한데요. 데이터 클래스나 또 이제 허용된 사용자 그룹을 정의를 해서 허용하는 이 폴리시 속성을 만들고 그 기반 하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팀은 이 데이터 플렉스를 이용해서 전사 가시성을 가진 분산 데이터 소유권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또 데이터 관리자는 권한, 액세스를 전사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통합 거버넌스 정책이나 민감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감지한다거나 그럼 이제 아까처럼 데이터를 비식별화할 수도 있죠. 데이터 및 관련 아티팩트의 통합 거버넌스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빅레이크를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테이블로 만들고 이 데이터 플렉스로 관리를 하면서 이 분산 데이터에 대해서 사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이 데이터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형태로 데이터 플렉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각각의 도메인 부서에서 원하는 이 데이터 제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각이 원하는 도메인별로 원하는 도메인 팀별로 더 사용하기 원하는 컴퓨팅 엔진을 이용해서 이 유즈 케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잘 통합되는 것은 가치 창출하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만들고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데이터를 찾고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걸 구성하지가 아니라 이제 무엇에 집중하지, 무엇에, 왜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이런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인사이트를 뽑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메시를 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사일로나 이런 것들이 다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 분석 플랫폼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스토리지 레이어랑 컴퓨팅 엔진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도메인 1은 뭐 데이터 플로우, 빅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존재합니다. 도메인 2는 데이터 프록을 활용하고 빅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빅테이블을 저장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프록으로 활용합니다. 도메인 3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버텍스 AI라는 구글의 ML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도메인별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니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분석가가 각각 분석하는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고객 이탈 방지 모델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분석가는 이 고객 세그멘트별 제품 판매 내역을 보고 시각화하고 싶습니다. 이 BI 요건이죠. 그렇다면 이제 판매 데이터 도메인, 고객 데이터 도메인, 뭐 상품 데이터 도메인, 저희는 상품 마스터, 뭐 고객 마스터, 판매 마스터, 거기다 트랜잭션 각각의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 각 데이터의 제품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환경, 데이터베이스와 분석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각각의 데이터를 뽑아서 저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탈중앙화 같지만 사실은 이 중앙에서 ETL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각 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분석가가 가지고 있는 분석용 데이터베이스에 별도로 저장이 되는 형태인데요. 이게 뭐 쉽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레이크일 수도 있고, 분석가가 활용하는 형태는 데이터 마트나 웨어하우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간 전통적인, 전형적인 데이터 환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아마 운영하면서 느끼고 계실 ETL 관리나 데이터 추출 이런 것들이 배치 형태나 실시간 형태나 잘 처리가 돼야 되고, 장애가 난다면 그 장애 처리도 해줘야 되고, 또 추가되는 데이터 요건,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을 만들었더니 이 데이터는 아닌가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해. 요청하면 또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추가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필요하게 되죠. 유지보수, 관리, 운영 필수죠. 두 번째 방법은 중앙화된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이 중앙화된 데이터 시스템, 이 중앙에서 잘 관리된 데이터 베이스, 웨어하우스나 레이크를 만들어서 너네들이 가져다 써 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요즘 점점 더 많은 유즈 케이스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어, 처리할 수 없어. 이러다 보면 또 결국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즈 케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솔루션입니다. 아까 오늘 이 빅레이크와 데이터 플렉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이티브한 형태로 이 크로스한 형태의 각각의 도메인을 넘어서 이 데이터 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 빅레이크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 플렉스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각각의 도메인에서 이 데이터 제품을 생성합니다. 빅레이크 테이블로 각각의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빅쿼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빅레이크 테이블로 만들고, 여러 도메인, 여러 팀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 테이블을 서비스와 데이터 제품화해서 제공합니다.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빅레이크 테이블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 플렉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서치하고, 필요한 데이터, 뭐 데이터 카탈로그나 리니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찾고, 빅레이크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날려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뭐 난 아파치 스팍, 아까 뭐 제플린에서 분석하는 환경이 편하다, 그럼 제플린에서 이 데이터를 빅레이크 API로 호출해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시는 환경을 이 데이터 메쉬 컨셉으로 맞춰서 이 구글 클라우드의 솔루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중심의 엔지니어가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의 데이터 팀에 의존해서 기업 전반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이런 형태의 이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가치를 도출하는데 전적으로 그 팀이 책임을 지고 문제도 그 팀에서 사실은 병목 현상이 그 팀에서 많이 나온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염증을 느끼고 계시거나 우리 회사에서 약간 그런 거에 이슈가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제품 관점으로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 오너십을 조금씩 분산하여서 나눠 가져가는 이 데이터 메시 아키텍처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가장 가깝고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 제품을 만들고 전적으로 이 데이터 제품을 관리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 데이터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규격, 표준화를 만들고 정의해서 배포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표입니다. 성공적인 데이터 문화를 만드는 데이터 메쉬입니다. 그래서 분산 소유권. 연합되어 있는 데이터 도메인 팀은 데이터를 유지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 도메인 팀이 각각 이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가고 본인들이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 제품을 채택하고 그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자유성 기능이 제공됩니다. 물론 데이터 거버넌스, 중앙에서 규격화한 형태의 데이터 제품이겠지만 그 다양한 여러 선택지에서 그 본인들이 편한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중앙 지원은 데이터 플랫폼 팀이 도구, 프로세스, 표준화 등 이 규칙을 만들고 그 정책을 하에 이 데이터, 각각의 도메인 팀이 데이터 제품을 생성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해서 분산 데이터 도메인을 지원한다거나 데이터 플렉스의 이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고 또한 이 데이터 가치에 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팀은 단순히 단순 반복되는 운영, 장애 대응, 또 파이프라인 관리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를 가치로서 보고 집중해서 실제로 더 유의미한 가치를 데이터로부터 뽑아내는 이런 기능을 기업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빅레이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빅쿼리 스토리지를 통합한 형태의 데이터 웨어스, 데이터 레이크를 통합한 형태의 스토리지 레이어이고 이를 잘 관리하고 기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 플렉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리니지 등 데이터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와 이 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메쉬를 통해서 중앙 집중식된 데이터 웨어스나 레이크에 염증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구글 클라우드의 빅레이크와 데이터 플렉스로 데이터 메쉬 도입이나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세션은 퀴즈 대신에 질문을 선별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발표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이번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가시기 전에 또 나가시고 나서라도 저희 이번 세션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피드백을 주시면 그것을 잘 반영해서 또 다른 더 좋은 품질의 세션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